네, 리프팅은 말 그대로 처져 있는 부분을 올려준다라는 의미인데 개인적으로는 처지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예방을 해주고 처지게 되면 많이 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처지지 않게 올려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많이 처져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리프팅이란 처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재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화를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드리는 게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네. 안티에이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리프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피부와 피하 조직, 노화를 타겟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화된 피부를 그렇죠? 젊게 만드는 게 결국 리프팅 시술인 거죠. 피부 노화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죠. 피부 노화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죠? 언제부터 피부 노화가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노화라는 건 결국 나이를 먹는 거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일어나지만 발달하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노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성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의학적으로 봐서는 25세 전후로 시작을 해서 노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5살 정도까지가 되면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조금씩 깎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컨설테이션을 받으려고 오시는 환자분들의 나이대를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리프팅에 관심을 내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20대 분들이 리프팅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렇죠. 노학경 네. 원장님은 어떤 나이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죠? 리프팅은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정도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오시는 분들은 이제 30대 초반부터 얼굴 좀 리프팅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자는요? 남자분들은 결혼을 좀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 고위 임원이 되시거나 그렇게 되면 맞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40대 후반 50대 정도쯤 됐을 때 가장 많이 찾아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짜 남성분들이 50대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리더스 피부과는 뭐 항상 나이하고 성별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가장 최근에 낸 통계가 봤는데 남성 환자들이 38% 정도 증가한 네. 걸로 나왔어요. 네. 그 안에는 리프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드렸지만은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초반에 나를 젊게 바꿔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럴 때는 없죠. 조금 예쁘게 더 해달라고. 예뻐 보이고 싶고 그런 느낌 때문에 오는 거고 젊어 보이고 싶다는 느낌이 생기는 건 30대 정도는 되셔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생물학적인 기능상 봤을 때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의 피부의 노화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젊게 얼굴을 바꾸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처짐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눈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가장 빠르게 노화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팔자 쪽에 약간 패어 보이면서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들 그리고 눈 밑에 저희가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눈가에 주름이 생기거나 눈가가 좀 처져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안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턱선이 묻히면서 좀 처져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보통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오시는 주요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된다는 거는 피부 쪽의 깊은 층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 표면에 있는 진피, 표피 부분까지 다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표피 진피의 변화는 주로 잔주름들 그리고 잡티 같은 것들 색소의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쪽에 진피 하부 쪽 이하 좀 깊은 쪽 조직들의 변화를 드리는 시술이거든요. 피부 아래층이요? 그렇죠. 피부 깊은 그래서 층. 네. 진피, 하부, 피하지방, 근육층 이런 쪽들이 되겠죠. 뼈 바로 상부까지 될 텐데 이런 쪽의 변화를 좀 동원을 해주게 되면 얼굴형이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리프팅 시술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얼굴 쉐입이나 울퉁불퉁한 것들을 좀 개선시켜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원학경 원장님. 네. 리프팅 시술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노학경 원장님이 좀 알기 쉽게 우리 리프팅 시술들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하시죠. 피부 노화라고 하는 것들의 결과물을 개선시키고 되돌리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리프팅하고 관련된 부분은 뭐니 해도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콜라겐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리프팅 시술
시술은 수술을 제외하고 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하건 고주파를 이용을 하건 초음파를 이용하건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주사를 이용을 하거나 실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리프팅 시술은 크게 열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열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윤성재 원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열을 주는 방식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을 시킨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료실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의 써마지 리프팅, 써마지, 초음파를 이용한 울세라 리프팅이 있겠죠. 그래서 울세라. 이 두 가지가 시술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될 것 같고요. 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리프팅을 하는 방식은 보톡스, 필러, 주사를 이용한 리프팅 방법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녹는 실들을 이용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으로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노 원장님은 그러면은 첫 번째 리프팅으로는 어떤 걸 주로 추천을 드리는지요? 내 생애 첫 번째 리프팅 시술. 네. 저는 나이와 성별하고 별로 상관없이 두루두루 피부를 좋아지게 하면서 피부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장비로 써마지 리프팅을 첫 번째로 하는 시술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애템이시군요. 주사나 실도 굉장히 좋은데요. 피부과를 찾으시는 안티에이징 환자분들은 주사나 실을 약간 처음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트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써마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리프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써마지, 울세라, 실리프팅, 각종 주사요법들, 기타 또 특수한 요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추후 갖도록 하겠습니다.